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을 잘하는 방법으로 돈 버는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96 에이스 테크노타워에 소재한 산업통상부 자원부허가번호 제2016-5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 기술 R&D 지도사 교육을 300만원 가까운 교육비를 투자하여 광주에서 KTX로 일주일에 2번씩 왕래하면서 수료하여 얻은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편한승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글이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하면 처음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회계를 배웠거나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막상 내려고 하면 좀 답답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개인으로 갈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개인은 개인의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라 외형이 커질 것 같다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낫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 결산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영업자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충분히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식센터를 소유하면서 대출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양반이 있지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건축물의 제조,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1. 제조,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다. 라는 것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정부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대출 받고 싶다 9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잘 내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하면 설령적이 사업 목적이 임대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임대를 주면은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걸 원하고요. 법인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법인카드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아요. 물론 관리하기 힘들어도 세금 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도 법인 사업자로 스스로 내재고하고 싶어요. 법인 사업자를 낼 때는 목적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가격, 발행 당시의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그 다음 공고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오신다면 IT 업종으로 하시거나 지식센터별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중 메인 테마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조를 기반으로 하였다면 요즘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IT 업종,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가상세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가급적으로 IT 사업 업종 그러니까 정보통신 업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IT 사업 업종이라면 뭐 게임 개발이나 온라인이나 컨설팅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업태는 서비스 종목에는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온라인도 역시 업태는 서비스업입니다. 업종은 온라인 광고 기타 온라인과 관련된 동영상 사업도 역시 똑같은 온라인 사업 중에 하나로 동영상 사업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입주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타 IT에 관련된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는 권하는 게 뭐냐면 IT 쪽에 가깝게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1인 기업 또는 소수정예로 해라. 왜냐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개인으로 할 거냐,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으로 할 거냐 선택하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쓰거나 아니면 기타 많은 그 법적으로 혜택이 있고 절세 효과가 좋은 법인으로 할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업태와 종목을 선택할 때 서비스업, IT업 해놓고 업태에다가 컨설팅이라든가 온라인 광고
동영상 촬영, 편집, 기타 많은 게임, 수없이 많은 일을 자기가 가장 가까운 것에 이덥중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저는 사무실은 분양받을 것을 권합니다. 임대하면 임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웬만한 신용이면 은행에서 말하는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고요. 90% 담보대출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취등록세 5.6%라든가 기타 관련된 법무사 비용, 초두 비용으로 사무실 집기 이런 게 모두가 비용으로 털 수가 있어요. 이런 비용을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러한 노하우는 서울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담보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받는 거예요. 3년 일시 상환이냐 아니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냐 이런 건데요. 보통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제일 좋고요. 3년 이후에 다른 은행으로 바꿔 타도 돼요. 지식산업센터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2.5% 이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유자형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금리를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후 경기 회복이 되면 그때 금리를 올릴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시설자금 담보대출 받고요. 운영자금은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때 특히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한다면 시설자금 위주로 받아라고 권합니다. 시설자금은 정책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로 시설을 자기 사무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8.5평에 5명 전후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혼자나 2, 3명이 하면 나머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비를 받고 그 임대비용으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유자형 경제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도 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가격을 알아볼까요? 구로에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1,100만원에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해피랜드가 1,400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자기가 사무실을 새 오피스텔을 직접 얻어서 남과 사업을 해서 이자 비용까지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당장은 사업하지 않다 하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1년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사놓으면 좋은 점이 임대 수익도 날 수 있지만 갭 투자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100%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하나는 취등록세를 자기 개인 카드나 법인카드로 6개월 할부로 하면 무이자거든요. 그런 비용이 다 떨어지는 거지요. 또 하나, 자기 현금이 줄어들지 않고요. 토지 대지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대지와 건축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건물로 나누는 거지요. 땅에는 부가치세가 붙지 않아 면세고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 달 기준 25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조기 환급 신고를 25일 전에 하면 다음 달 25일 전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한 달 안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의 캐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100조가 풀린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출 받기가 불가능하는데 구로에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신규는 90% 대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임대가 맞춰진 것을 사면 70%도 채 안 나올 수도 있고 목적이 임대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건물에 있는 호실을 사서 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에서 그 사업자로 담보대출을 받고 시설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고 3년 이후에 은행을 바꿔 타도 되니까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는 업테는 서비스 쪽에 종목에는 이 관련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돼요. 단지 임대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항상 예금을 이긴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래가 없다. 자본소득에 눈을 뜨는 자는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이 행복합니다.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동산, 금융, 재테크, 원금 불리기,
특히 부동산 특수물건 경매로 세후 연수익률 35.6%로 10억 만들기 재테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저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 상담번호 010-9645-7080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행복한 부자 되세요.